완전히 지금 실내가 물에 침수가 됐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무슨 작업인가요? 이거 차가 침수가 돼서 이번에 비 엄청 많이 왔잖아. 여기 한번 볼래? 엄청 심각해. 냄새도 많이 나지.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실내에 물이 다 유입이 된 건이고, 지금 이게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왜냐면 실내에 사람이 사용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이물질을 흘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이 들어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악취가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처리가 똑바로 안 되면 차 전체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 곰팡이가 생기면 사실상 그 차는 평생 곰팡이가 생기는 차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번 작업을 깔끔하게 잘 해야지만 차주분은 또 이 차를 또 오랫동안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우선 이제 시트 탈거하고 플로어 매트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차 내부는 방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전기적인 문제는 없을지, 그리고 어떤 다른 방청 작업을 거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분해를 해가면서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작업하면서 또 추가적인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분해부터가 먼저예요. 개 키우시나 봐. 강아지 털도 있고 한데, 볼보는 이런 게 잘 돼 있어. 일반적으로는 아이스픽스 있어가지고 여기다 카시트를 걸 수 있게 돼 있잖아. 근데 볼보는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벨트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 그 미용실에서 그 엉덩이 바지 있듯이 이런 거 너무 괜찮지 않아? 볼보 차량들은 진짜 약간 패밀리카로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앞에 쪽까지도 전부 다 물이 젖어 있는데 완전히 지금 실내가 물에 침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예 차가 물에 잠겨가지고 침수된 거는 아니고 썬루프 물 유입으로 내부로 썬루프 물 라인이 막혀서, 그래서 실내로 물이 찬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경우가 평상시에 모르다가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 분해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쪽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매트를, 카페트를 덮어 놓으면 그러면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지금처럼 발견되는 게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이 썬루프 물라인이 막혀가지고 물이 조금씩 유입이 되면 그러면 차주분들이 모르세요.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딱 보면 티가 안 나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물라인이 막혔음에도 알지 못하다가 차를 며칠이고 안 쓰다 보면 이 습이 내부에서 계속 기화가 되기 때문에 전자장비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쓸거나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침수가 됐을 때는 플로어 카페트를 전부 다 탈거를 해가지고 클리닝을 하고 살균 소독 작업을 하고 완벽하게 건조를 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도보다 더 약하게 에어컨도 틀면 차량 하부로 물이 떨어져요. 근데
그 물라인도 막히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평상시에 차주분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지금처럼 물 유입이 많아져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많이 늦죠. 그래서 우선 오늘 이 부분들 클리닝 하면서 어떻게 클리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클리닝이 되어서 조립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가 침수가 된 상태고 지금 차량 하부를 봤는데요. 하부가 침수가 되면 우선 앞범퍼 쪽부터 해서 뒤쪽으로 전부 다 이물질이 끼겠죠. 만약에 주행 방향이 앞에 쪽이고 앞쪽에서 물이 들이쳤다고 하면요. 그리고 그냥 아파트 같은 데서 아예 침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1 시리즈 차량이 침수가 돼서 입고가 됐어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냉각 팬에까지 문제가 돼서 그 부분까지 수리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냉각 팬에 이물질들이 너무 많이 끼어서 소음도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전기장치에도 물이 문제가 되면서 팬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하부나 휠이나 이 커버류 전체에 모래가, 이 토사물들이 상당히 두껍게 쌓여요. 그리고 전체에 낙엽부터 해서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들이 심각한 수준까지 끼게 됩니다. 구석구석에 전부 다 껴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커버를 다 탈거하고, 지금 방열판도 탈거를 하려고 하면 배기를 내려야 되죠. 배기를 내리고 방열판 탈거하면 또 적지 않은 양의 모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분해를 다 하고 나서 클리닝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조립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부 작업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침수가 되면 그때 차량을 바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엔진이 물을 먹었을 확률을 보셔야 돼요. 저희 흡기 쪽, 제가 엔진룸 클리닝 영상에 어디 쪽으로 엔진이 공기를 들이마시는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차마다 그 흡기 인테이크 쪽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흡기 쪽이 낮은 차량들은 거기까지 물이 잠기면 그거는 정말 침수차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오프로드 차량들 보면 흡기가 위로 올라와 있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런 차량들은 보강도 할 수 있는 거죠. 엔진이 물을 안 먹고 뭐 하부까지 물에 잠겨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흡기 인테이크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엔진에 바로 물을 먹기 때문에 시동을 그때 걸거나 엑셀을 밟거나 하는 행위를 하면 그때는 물을 극단적으로 빨아들여요. 엔진 쪽으로. 그러니까 흡기 쪽으로 물을 먹고 만약에 시동이 꺼졌다 그러면 2번, 3번, 4번 시동 걸지 마시고 그 상태로 견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침수했을 때 주의사항이고요. 내부 쪽까지 물이 다 들어차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견인을 하셔가지고 저희 같은 전문 샵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클리닝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교환해야 되는 부품들은 교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깔끔하게 건조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교환해야 되는 부품들은 교환을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차량을 보고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네. 우선 하부 쪽에서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아마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겪으실 수 있는 사례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어컨을 매번 트시는데 에어컨 라인이 막혀서 실내로 물이 차는 경우, 그리고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 중에 썬루프에 이물질로 인해서 썬루프 그 배수 라인이 막히는 경우, 그러면 또 실내로 루프 쪽을 타고 뭐 필러 라인을 타고 이렇게 해서 실내로 물이 유입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외부에서 창문을 조금만 열어놔도 외부 주차를 해놓으시면 실내로 물이 잠기는 현상이 발생해요. 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부까지 침수가 된 경우, 이렇게 침수건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 면에서 사비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험 처리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태를 보고 그때 상황을 보고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험 처리로 도와드리도록 하고, 그게 아닌 부분들은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실내 상태나 뭐 외부 상태 정도를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상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사진 보내주시고 상담 문의 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